국민 라디오. 네, 여러분들 미술관 자주 가시나요? 미술관 어떨 때 가시나요? 저는요, 역사를 만나러 미술관에 갑니다. 미술 작품에는 역사가 깃들임이 피할 수 없거든요. 역사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미술 작품을 깊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술은 시대 너머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통적인 언어이며 미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우리는 인류가 꽃피어온 위대한 역사와 예술 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네, 정말 궁금하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았을까?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미술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민 라디오 특집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오늘 특별 방송이고요. 그 1부입니다. 오늘 진행해 주실 분 두 분 모셨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라디오 빈틈을 타서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임 박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이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으셨다고 해서 이걸 좀 조합원님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떠냐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요. 나오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전 희나 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합원 희나님이시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 더 데리고 오셨어요. 네, 이분은요, 이 친구는 저한테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네. 여기가 마크 로스코 전시를 봤다고. 네. 그러면서 마크 로스코 가방도 샀다고. 네. 저한테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랬니?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럼 너 오늘 같이 갈래? 이래서 왔거든요. 근데 네. 얘는 책도 안 읽었고요. 네. 미술은 좋아하는 대학생이에요. 미술을 좋아하는 대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책을 처음 본 대학생 미레이 그린버그입니다. 네. 대학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요. 3학년이요? 네. 저는 신입생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혼이 별로 없죠, 제가? 네, 우리 조합원 희나님, 네. 이제 2주 동안 이 시간에 특집 방송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진행을 해 주실 건데요. 네. 책을 내셨죠? 네,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낸 책인데요. 책 제목이 뭐죠? 책 제목은 세계사가 한눈에 쏙 어린이 서양 미술사입니다. 세계사가 한눈에 쏙 어린이 서양 미술사. 이게 말은 어린이 서양 미술사인데 네, 사실 저 이거 보고 다 새로운 지식 많이 알았거든요. 저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네. 데딩 아까 오면서 한 권 던져줬는데 네. 데딩은 어땠나요? 저도 무슨 학교 교과서로 써도 될 만한 네. 지식이 있어서 굳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어도 어른들도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을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이제 토대로 2주 동안 미술 이야기, 미술사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진행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표지부터 보면서 목차, 차차차차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사가 한눈에 쏙 어린이 서양 미술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임피디님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미래 그린버그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미래. 네, 그린버그가 뭔지 그린버그. 아신가요? 뭔가요? 미국의 비평가인데요. 네. 마크 로스코 작품을 보고 극찬을 했던 비평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글을 좀 잘 쓰거든요. 네. 말은 잘 못해요. 근데 글을 좀 잘 써서 넌 나중에 미래 그린버그처럼 비평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더니 네. 계속 그린버그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크로스코전 갔다고 해서 네. 이제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이고요. 네. 네. 말씀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임 PD님 앞에서 네. 말을 좀 하는 것 같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 말 많이 해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사가 한눈에 쏙 어린이 서양미술사 우리 조합원 희나님이 희나님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죠? 네네. 네. 그래서 앞부분에 아까 추천사 부분을 조금 읽어주셨는데요. 네. 겸재정성기념관 관장님께서 이 추천사를 적어주셨어요. 네. 나는 역사를 만나러 미술관에 간다. 이런 제목으로 추천사를 적어주셨는데요. 이 제목만 봐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이 추천사 이 타이틀 보고 네. 이게 너무 멋져서 오프닝에 꼭 이거 읽어드려야 되겠다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가 미술을 통해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술관에서 역사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미술품 하면 그냥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보기 좋으려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사를 배경으로 하는 미술 작품들을 함께 보는 것들이라서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지를 한번 보시면 표지에서 네. 뭐가 눈에 띄시나요? 표지예요. 네. 표지에 이게 뭐죠? 텔레비전도 있고요. 네, 텔레비전도 있고요. 왜 그리고 이게 있을까요? 네, 뭐 석기 시대 쓰던 도구 같은 것도 있고 네. 병기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병기도 네. 미술품이라는 거죠. 네. 이 책 안에. 우리 그리고 조각상도 있고요. 네. 다비드상. 우리 대학생은 미래의 그린버그는 다비드상. 네. 아마 남자 누드라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의심이 되네요. 네. 다윗이라고 그러죠. 다윗이라고 하고요. 네, 예. 다윗.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어린이 서양미술사 이게 글씨가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정말 이 제목의 글씨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좀 딱딱하지 않을까. 좀 어린이들이 읽기 어렵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안에 구성을 보면 일단 열어보시면 뭐가 제일 눈에 띄시나요? 구성이요? 네, 한 번씩 구성을 넘겨보세요. 또 제가 열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열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목차가 나오네요. 네. 네. 이 목차를 보면 저희가 목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보면 일단 고대 중세 미술 파트와 네. 르네상스 근대 미술 네. 그리고 현대 미술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고대 중세 안에는 선사 시대부터 중세까지 이렇게 네.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이 제목 타이틀을 보면요.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솥대가 몰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시 어린이들의 흥미를 살 것 같지 않나요? 벌써부터 저 어린이도 아닌데 막 네. 제가 신이 나요. 그쵸. 네, 이 안에는 정말 네.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르릉 쾅쾅. 무슨 네. 소리인 것 같아요? 이 우르릉 쾅쾅 하면은 네. 제가 맞춰볼까요? 네. 번개 친 거 아닌가요? 맞았습니다. 책도 안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정독하셨군요. 약간 제가 어린이 그런 감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순수하십니다. 네. 그래서 번쩍번쩍은 뭔가 번쩍번쩍. 번쩍번쩍. 이건 대학생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쩍번쩍. 빛나는 왜 빛이 날까요? 선사시대 이 빛이라면 뭘까요? 불의 발견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네. 맞습니다. 솥대가 몰려온다는 어떤 걸까요? 솥대. 왜 솥대가 여기서 등장할까요? 솥대요. 네. 솥대는 이제 불이 나고 네. 번개가 치고 막 이러니까 솥대가 놀래가지고 우리 임 박사님 정말 똑똑하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린이 감성에 딱 맞으시네요. 저 어린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타이틀 안에도 이런 네. 부분들을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그 시대 개가를 이런 사파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네.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 대표적인 미술 작품들을 풀어나가면서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책 이거 홍보 네.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모르셨나요? 오늘 나온 의도가 너무 지금 노골적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세습길 정아님도 5개월 된 하람에게 이걸 읽어주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5개월 된 하람에게도. 5개월 된 하람이가. 이게 5개월부터 우리 임 박사님까지 네. 많은 연령층들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네. 미술관. 네. 우리 대학생 미술관 자주 가세요? 요즘은 많이 안 가는데 그래도 어제 갔잖아요, 어제 갔죠. 근데 너무 오랜만에 가서 예전엔 자주 가셨어요? 예전에는 자주 갔는데 요즘은 바쁘다고 또 핑계 대면서 안 가가지고. 저도 사실 미술관은 자주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지난주에 덕수궁 미술관 안 가셨나요?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네. 덕수궁 미술관은 안 가고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다녀왔습니다. 가셨군요. 네네. 어떤 작품 보셨어요? 전부 다 봤어요. 누구 건지 하나도 모르겠죠.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근데 네. 기억은 다 나요. 어. 작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네, 네. 기억은 다 나는데 네.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도 있지만 네. 그냥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냥 나들이 삼아서 그리고 6시 이후에 가니까요. 네. 무료예요. 정말 좋네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녹음하는 날 오늘도 사실 문화가 있는 수요일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게 아니라 미술관에서 직접 생방을 했어야 가장 아름다운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군요. 네. 그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네. 토요일 6시 이후는 무료니까요. 네. 가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네.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저희가 이제 썼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썼는데 우리가 이제 미술사 책 하면 이제 미술사학자들이 쓰는 책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네. 저희는 미술을 물론 전공한 선생님들이 대부분 있지만 미술과 관련한 전공자들이 대부분 있지만 네. 어린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동행했던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을 고안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술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다소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얘기를 배제하고 좀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교육 대상자, 학습자를 만나는 선생님들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 미술 문외한이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대 중세, 네. 이제 선사 시대부터 네. 20세기 후반까지 음. 이렇게 딱 이게 목차를 통해서 네, 딱 네. 짚어주니까 이거 한 곳만 딱 읽으면은 네.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어린이 서양 미술사입니다. 이 책을 만든 출판사가 내 인생의 책인데요. 네. 우리 임 박사님 내 인생의 책 한 권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책. 네. 내 인생의 책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는데요. 어떤 책을? 일단은 저 서머셋 몸의 달과 6펜스. 네. 네. 또 다른 책은요? 네, 저 그 책 때문에 네. 저 섬으로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다 버리고. 우리 대학생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네. 미리 대본을 짜주셔서 내 인생엔 책은 없다라고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생겼나요? 네. 어린이 서양 미술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책이 생기셨고, 그래서 출판사 이름도 너무 근사해서 저희가 네. 이 출판사를 선택하게 된 어떤 동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저희를 또 선택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 내 인생의 책에서 인문학 놀이터라는 시리즈를 냈는데요. 예, 문학, 예술, 역사, 과학, 환경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시리즈예요. 그 중에 13번째로 이 어린이 서양 미술사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선사미술 파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임 박사님 이 책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열심히 읽으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으셨나요? 저 또 들통나게 생겼는데요. 저 사실 예, 선사시대밖에 안 읽으셨나요? 네, 사실 이 책 네. 앞에 추천사만 읽고. 네, 추천사 읽고 잠들었었거든요. 진짜요? 이 추천- 죄송합니다. 제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추천사 읽고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혹시 이렇게 선사시대 미술 이렇게 뒤에 보면서 뭔가 눈에 띄는 뭐 다른 그림이나 이런 거 없었나요? 이렇게 네. 내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온다든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네. 이런 작품 눈에 띄는 거 없었나요? 근데 제가 이 네. 그림 보는 건 또 잘하거든요. 예. 그림 좀 안 읽혀도 그림은 또 네, 제가 예. 그림 많은 책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림 이 책에 많잖아요. 그림이랑 사진이 많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림이랑
작품이랑 사진은 앞에 조금 봤는데요. 네네. 희한한 게, 신기한 게 있어요. 예, 어떤 게. 최초의 미술품. 네. 최초의 미술품인데, 이 책에는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네. 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최초의 미술품이라고, 네. 맞죠? 예, 맞아요. 근데 똑똑해지셨어요. 이게 비너스예요. 네. 비너스면 이쁜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비너스 하면 미의 여신이라고 네. 알려져 있죠. 네. 비너스 노래도 있어요. 네. 사랑의 비너스. 그거는 고음 불가했네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성 속옷 브랜드에도 네. 그 비너스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고요. 네. 네, 비너스 하면 전 무조건 이쁘고 막 약간 두근두근하고 설레기도 하거든요. 비너스란 근데 말만 이 들어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어떤가요? 근데 이 인류 최초의 미술 작품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네. 이게 사진을 봤는데요. 요 책에. 네. 사실 좀 황당했어요. 희한해요. 왜요? 이런 몸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글쎄요. 약간 제가 알고 있는 미의 기준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쵸. 네, 너무나 달라요. 이렇게 우리 데딩은 어떤가요? 되게 친근한 친근 몸인데. 그쵸. 우리 여성에겐 친근해요. 그런데 저렇게 남성 입장에서는 뭔가 황당하다 그러고 이건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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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아셔야 합니다. 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정말 말 그대로 친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미의 네. 관점이 네. 너무 미의 여신, 그 사랑의 비너스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까 이제 임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미술품이라고 이 타이틀에 있어요. 친절한 도슨트 파트에 있는데요. 일단 먼저 도슨트라는 게 뭘까요? 도슨트 저는 알아요. 예, 뭘까요? 이제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회 네. 가면은 네. 주로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몰려다니기도 하시고 네. 이렇게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분들 누구지 했더니 옆에 작가분이 도슨트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전시회나 네. 미술관 가면은 그 네.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자라는 뜻인데요. 네.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도슨트가. 안내자군요. 네,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네, 도슨트.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시는데 네. 가이드랑 이제 이 안내자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이 미술관 안에서의 안내자 이런 그러니까 이 것들이니까.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도슨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친절한 도슨트 파트에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아까 우리 남자의 눈, 임 박사님의 눈에는 친근하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게 사실 크기가 한 11cm 정도예요. 상당히 작군요. 네, 우리 손 네. 크기보다 좀 작은 손바닥보다 약간 예, 작군요. 약간 작아서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이 형태를 우리 대학생이 한번 좀 표현을 해보겠어요. 일단 얼굴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아예. 그러네요. 예. 그냥 엉덩이랑 가슴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가슴이 굉장히 빵빵하고 네. 배도 빵빵하시고 그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얼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발도 거의 표현이 안 됐어요. 그죠? 팔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앞부분만 보여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옆에 보면 팔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조각이에요. 조각. 네. 우리 손 안에 들어가는 조각 정도의 크기인데 가슴이 이렇게 크고 배도 이렇게 뭔가 빵빵하시고 골반도 그리고 발 부분도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듯하죠. 자, 왜 이렇게 그럼 이 가슴과 배, 골반 이런 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아이 낳는 그쵸. 우리 역시 여성이 잘 알아요. 우리 임 박사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초의 미술품이 아이랑 관련이 있다? 아이랑 관련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우리 임 박사님은 최초의 미술품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글쎄요, 지금 이게 선사시대 작품이잖아요. 네네. 저는 선사시대 하면은 네. 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동굴의 벽화? 예. 네. 동굴의 벽화. 아주- 동굴 속에 그려진 네. 그림, 그죠? 예. 그럼 동굴 속에다 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들은? 글쎄요,
그 살려고 그린 거 아닐까요? 살려면 그림을 그려야 했을까요? 살려면 그림을 왜 그렸어요? 그림은 우리 왜 그려요? 그림을? 우리 그냥 이렇게 끄적이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선사 시대는 글도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사람은 표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인간은 표현하고자 하는 네. 욕구가 있죠. 사실 요즘에도 SNS.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내 그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 시대에도 글도 없었지만 그림으로라도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 너무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 부분도 일명 들어가 있죠.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사 시대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네.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문자가 있고 없고죠. 문자의 그래요? 기록이 있고 없고다 보니까 네. 문자라는 정확한 기호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왜 그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근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동굴 속에 그려진 그림이 뭐였던가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동굴 속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우리 대학생이 알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책에도 뭐 소떼들이 우르르 하는 거 보면 아까 동물들이 그려져 있지 않나. 그렇죠.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왜 동물을 그렸을까요? 그때 왜 동물? 동물하고 저는 광고에도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말을 타면서 사냥하는 거? 말을 타면서 사냥하고. 네, 사냥하고. 네, 사냥. 네. 어떤 동물이 사냥의 대상이었다. 네. 말을 탄다는 건 동물을 그래도 이용한다는 건데요. 네. 그때까지는 말을 탄다, 동물을 기른다, 동물을 다룰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는 아니었을 것 그래요? 같고요. 네. 어쨌든 내가 저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동물이 필요하다. 동물이 필요하다. 왜 필요했을까요?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들은 먹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네. 사냥을 했을 때 내가 저걸 잡고 싶어. 저게 필요해. 이런 것의 표현이었던 거죠. 네. 아까 표현이라는 말씀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동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동굴 안에다 그렸단 말이죠. 동굴 안에다 그리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무슨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물감, 크레파스.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없었겠죠. 그럼 뭘로 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냥 돌 같은 거 뾰족한 걸로. 그렇죠. 돌 같은 걸로 긁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동물의 피가 어떤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을 네. 테고요. 식물의 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다 도구였다라는 거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런 색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동굴 속 하면 어때요? 동굴 속은. 동굴 속 들어가 보셨어요? 무서워요. 너무 깜깜해요. 우리 임 어린이 정말 어린이의 정신에 빠져 있는데. 저는 잘 받아주는 거 너무 맞죠? 잘하네요. 우리 임 어린이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저 끝나고 네. 사탕 사주세요. 우유 사줄게요. 네. 녹화할 우유 먹고 싶어요. 네. 소저짜. 동굴 너무 깜깜해요. 네, 무서워요. 너무 깜깜한 그 동굴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깜깜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여기에 이 불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이미 불은 발견이 된 거잖아요. 불은 왜 발견이 됐을까? 이렇게 우르릉 쾅쾅, 나도 번쩍번쩍 이렇게 번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이런 것이 하나의 불을 발견하게 했던 요소가 됐던 거예요. 저요. 이머리니. 갑자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개가 치면 네. 그 번개가 이제 산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 불을 계속 네, 네.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동굴로 가져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이 있었으면 그 당시 인간들은 뭐가 좋았을까요? 불이 있으면은 깜깜한 동굴에서 네, 그렇죠. 밝을 수 있죠. 네, 빛도 밝힐 네. 수 있고 그리고 또 따뜻할 수도 있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삼겹살 부위는 따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족발이든 오겹살은요? 그것도 굳이 겹까지는 따지지 못했을 것 같고요. 네. 불이 주는 이런 것들을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이 그 네. 구석기 시대에. 그래서 발견하게 됐던 것이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소화도 편안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림 속에 녹아나 있다라는 거죠. 그 인류 최초의
그림 네. 선사시대 벽화에서 벽화에서 지금 네. 벽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동물을 잡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동물을 잡을 때 나 혼자 잡기가 편할까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잡기가 편할까요? 저요. 네. 우리 이머리니. 혼자는 힘들어요. 네. 여러 명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렇죠. 친구가 많아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 엄마가 다르면 친구가 아니지. 엄마가 같으면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 여성은 이렇게 풍만한 가슴, 풍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주 쉽죠? 저 이제 알았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요. 네. 인류 최초의 미술품. 네. 이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그러면 선사시대면 네. 기원전 거의 2만 그렇죠. 년. 2만 5천 년 2만 되면서 5천 년. 네, 그 정도로 봐요. 네. 근데 이때는 네. 그 사냥을 해서 네. 네,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게 가장 중요했을 시기인데 네. 그러려면은 아이를 많이 낳고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네. 아이를 낳아도 요즘처럼 오래 살 그렇죠. 확률이 적었을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많이 죽거나 일찍 죽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네.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여성의 몸을 최고로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있으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부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최초의 미술품은 부적이었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인류 거죠. 최초의 미술 작품은 부적이었다. 네, 인류 최초의 미술 작품이 뭐였을 것이다.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으시죠?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이게 미술사학자들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면 더 옛날이네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왜 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왜 이런 조각을 했을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의 염원, 뭔가 이걸 지니고 있으면 마술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동굴 속에 동물을 그려놓고 있으면 내가 저 동물을 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인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적과 같은 역할. 미술은 바로 마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술이 네. 어떻게 시작됐냐? 인류 네. 최초의 미술품이 그런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선사시대 편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구석기 시대는 어쨌든 동물도 잡아야 했고 식물도 다 채집을 하거나 그 물고기를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제 간단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네. 이게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농사가 짓기 시작하면 생활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네. 계속 한 곳에 오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집단 생활을 하면서 머무는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겠죠. 네.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냥 먹다가 휙 뱉은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나무가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가 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고 이들은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기다려야 된다. 네.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만 이게 그냥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일 나와라, 모레 나와라 되지 않았겠죠. 네. 이건 또 어떤 힘이 더 보태져야 했을까요? 어떤 힘이요? 날씨? 그렇죠. 날씨. 우리 대학생 진짜 똑똑하죠. 역시 대학생 같아요. 어린이는 모르는. 역시 이래서 사람 배워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임 어린이는 우유 먹고 조금 더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을 어른들이 거예요. 배워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네, 책 읽으면 됩니다. 네. 우리 임 어린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 일을 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비도 필요했고 어느 날은 아주 뜨거운 태양도 필요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어떤 내가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 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게 돼요. 다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림도 달라져요. 네. 아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인체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내가 잡고 싶은 동물들을 그려냈어요. 네. 구석기 시대에는. 네. 근데 구석기 이후의 시대에는 그림들을 이 책에서도 나타나지만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 사실적인 그림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비너스의 그림이요? 선사시대에 있는 네. 벽화라던가 네. 바위 위의 그림이라든가 네. 십자가 모양의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림이 좀 달라진 것들이 보여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19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네, 선사시대에는요. 네네. 글쎄요. 같은 선사시대라고도 하지만 네. 그냥 동물을 잡기 위해 네. 식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 생활을 했을 때와 네. 한 곳에 머물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네. 달라졌던 거죠. 약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도구를 사용하게도 되고 그래서 도구에도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림 보면 아까 굉장히 생생한 동물의 모습이었죠. 네. 동굴 속에 있는 그림들은.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은 어떤가요? 되게 단순화되고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도 그릴 수 있을 우리도 그릴 수 있을 것처럼. 그냥 뭐 네. 선으로 축축 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생생한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죠. 추상 미술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화되고 반복적이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생각,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자 표현하는 것도 다르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사시대 미술만 보더라도 우리가 인류에 보면 왜 구상미술, 추상미술 얘기하잖아요. 구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지는 거, 네. 추상이라는 것은 점선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뭔가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주관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선사시대 미술 안에 우리가 인류사에서 얘기했던 구상, 추상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참 신기하네요. 지금 오늘 우리 조합원 희나님이 네.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네.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거의 뭐 선사시대부터 이런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세계사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네요. 이것이 다 미술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엔 그런 그림을 어디다 그렸을까? 이런 그림들이 아까 구석기 시대는 동굴 속에 그려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어디에다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이후에는 저는 네. 저기다 그렸을 것 같아요. 어디요? 돌멩이. 돌멩이에 작게도 그렸을 것 같기도 하고 커다란 바위 같은 데도 그렸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자기가 아까 도구 같은 걸 사용한 도구의 발달에 따라 사실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석기, 사용하는 도구에도 그런 문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네. 이후에 청동기면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도구에도 그런 문양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인 네. 거죠. 예. 근데 참 이 미술사 네, 미술사 연구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이 들으시면 더 재밌어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책 속에 담겨져 있고요. 네. 조금 이제 그 분위기를 전환해서 우리 임 어린이가 보면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요? 107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요? 네. 107쪽으로 확 뛰어넘어가 볼게요. 갑자기 우리 임 어린이 금지 어이구. 괜찮겠습니까? 어떤가요? 임 어린이가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서야 제가 네. 눈이 좀 번쩍 뜨이네요. 네. 임 어린이가 갑자기 성인의 눈으로 돌변하는. 갑자기 제가 성인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런 그림 참 좋아해요. 네. 많은 우리 네. 임 남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같은 비너스예요, 그죠? 네. 같은 비너스인데, 우리가 비너스 하면 아까 사랑의 비너스처럼 그 사랑의 비너스를 대신하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이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품이죠. 네. 고대 그리스의 조각인데요. 네. 팔등신을 하고 있고 콘트라포스터 자세, 한쪽 네. 발에 힘을 주고 한쪽 발에 힘을 빼고 있는 자연스럽게 서 있는 네. 자세. 그러면서 이제 한쪽 손에는 사과를 들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네. 하지만 이게 발굴이 될 당시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시 붙이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다 해서 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그거 봤어요. 루브르에서. 밀로 섬에서 발굴한 비너스라고 해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석기 시대 최초의 미술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비너스인데도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 근데 여긴 밀로의 비너스는 밀로에서 네, 발견됐기 밀로 때문에 섬에서. 밀로의 비너스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임 어린이가 네. 임 어른이 돼서 네. 지금 본 이 베네치아의 비너스는 베네치아에서 그려진 네. 그림인데요. 아. 베네치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대딩 대학생. 곤돌라. 곤돌라 타봤어요? 네. 어땠어요? 근데 느렸는데 네. 주위 풍경이 보여가지고 네. 우리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죠. 물의 도시. 네,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뭐 가면 이런 그 네. 카니발도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또 유리 네, 작품, 유리공예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고 베니스 있어요. 비엔날 네. 맞아요. 네. 5월에 열렸나요? 올해도. 네, 올해도 그래서 열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한창 진행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갈 거예요. 7월 달에. 갈 거고요. 그래서 예, 무리의 도시 베네치아의 상징인데 이 비너스는 베네치아가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었어요. 네. 상업이 발달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 그림이 도대체 뭐길래 이 그림 뭔가 상상을 자극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임 어린이가 한번 이 그림을 표현해 볼까요? 이 베네치아의 비너스란 그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린이에서 갑자기 성인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대리님 한번 이 그림을 읽어주세요. 감히 우리 임 어린이가 얘기하기엔 부끄러운가 네, 봐요. 많이 부끄러워요. 일단 아까보단 배가 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얼굴도 작아지고 네. 예쁜 여자가 어디에 있나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어떻게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되게 가볍게 네, 가볍게 옷을 안 입고 있네요. 네. 옷을 안 입고 네, 있고. 되게 가볍고 편안하게. 네, 손에는 뭘 들고 있나요? 손에는요. 네. 손에 뭐 꽃 같은 꽃인가요? 그렇죠. 예, 네. 꽃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도 이 공간을 보면 이 그림의 맨 앞에는 침대가 있지만 저 뒤로도 다른 공간이 보이죠. 네네. 어떤 공간이 보이나요? 이게 무슨 신전 같은데요? 예, 무슨 집안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 뒤에 또 2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네.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뭘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뒤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저기에서 뭐가 지금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에 옷 같은 걸 걸치고 있죠. 네. 천 같은 걸. 아마 저것은 옷괴일 거예요. 옷을 쌓아 넣는 그러니까 옷장 같은 역할을 네. 했던 거죠. 옷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뒤에도 보면 기둥이 있지만 또 화분 같은 게 하나 놓여져 맞아요. 있죠. 화분이 있네요. 예, 화분 같은 게 놓여져 있는데 아까 우리 여기 앞에 누워 있는 이 여인께서 오른손에 지금 꽃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꽃,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상징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림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뭘까요? 바로 이런 꽃과 이런 것들은 바로 결혼, 사랑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 밑에 보면 한 마리 강아지가 있네요? 네네. 네. 강아지는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강아지는 제 친구예요. 네, 우리 임 어린이 친구죠.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네. 그리고 강아지는 좀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강아지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저만 보면 물어요. 별로 안 순종하네요. 네. 집에 가도 네. 쳐다도 안 봐요. 이 당시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이런 여인과 함께 어떤 결혼식의 장면에 많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강아지는 바로 순종. 우리 결혼할 때 서로 이제 믿고 의지하고 또 뭐 여인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게 이 강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홀딱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그림은 어디에 걸어 놓으면 좋을까요? 어디에 걸고 싶으세요? 임 어린이. 아니, 저는 이 그림 이게 아주 좋은 작품,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작품인 건 알겠는데, 네, 제 방 안에 못 걸어 놓겠어요. 왜요? 아니 이게 저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누가 오면은 오해받으실까봐. 네. 우리 대학생은 어때요? 일단 남성분들이 많이 사고 싶어하는 그림인 것 같고요. 사고 싶어 하는 그림일 것 같아요. 네. 이 당시에 우리가 베네치아에
베네치아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티치아노 베첼리오라는 화가는 베네치아 화파예요. 이 그려진 그림이 그려진 당시 1538년. 아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랑 수만 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2만 5천 년 차이. 네,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시기를 달려왔어요. 네. 이때쯤 되면 이제 그림은 사람이 자기가 소원을, 우리 최초의 미술품도 소원을 담았다고 소원을 했죠. 빌었죠. 네. 그런데 또 뭐 이런 여인을 갖고 싶다? 이런 소원을 담았을까요? 이것은 이제 화가의 이름도 있고 주문자가 생기기 시작했던 때예요. 아. 주문자. 그 당시에 우리가 선사시대 그림은 주문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그리고 싶어서 유희라는 이제 즐거움,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종의 막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또 뭔가 바라는 바 이걸 그려놓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은 마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게 선사시대의 그런 비너스가 가졌던 의미라고 한다라면 이것들은 주문자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아마 신혼부부의 방 안에 이런 데다가 또 이 외에도 이렇게 우리 결혼한 신부들이 가구를 해가지고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네. 가구에도 이런 그림들을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그림들. 네. 그래서 신혼방에 어울릴 법한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비너스의 이름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다양하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신이라는 어떤 의미라면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신의 모습을 탈피하고 있죠. 네. 그냥 우리의 사람의 모습, 그냥 편안한 사람의 모습. 근데 약간 관능적여 보이기도 하는 네. 그 뒤에 시녀들이 시집갈 이분을 위해서 뭔가 옷개를 지금 꾸려주는 듯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의 좀 연관성을 보면 같은 비너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그림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 1538년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1500년경의 그 베니스. 베니스. 뭐 이때 가장 상업이 발전한 그쵸. 가장 그 부가 아주 잘 나갔을 때예요. 최고로 그쵸. 네, 부유하던 도시가 베네치아인데 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네. 네, 이런 그림 많이 그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개인의 소유로 주문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려졌다. 이런 것이 이전에 선사시대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마술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 이런 그림 갖고 싶어. 이제 네. 개인의 소유로 그림이 왔다라는 거죠. 저도 이 그림을 계속 보니까 네. 사실 하나 갖고 싶긴 해요. 혹시 남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이거 찢어서 책 찢어서 107페이지 찢어서 붙이세요. 107페이지 네. 찢어서 붙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근데 미의 관점이라는 게 네.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쯤에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노래는 자꾸 우리가 네. 아까 비너스 네. 얘기했으니까 우리 신화의- 대학생이 선곡해 주셨죠? 네. 어떤 곡인가요? 신화의 비너스. 신화라는 그 가수죠? 네. 신화의 비너스.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국민 라디오 특집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네, 우리 조합원 희나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사시대 미술 그리고 또 베네치아. 네, 누구죠? 베네치아 누구죠? 우리 희나님. 베네치아의 비너스를 베네치아의 보셨습니다. 베네치아 비너스. 비너스로 상징되는. 네,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노래도 비너스란 노래 듣고 왔어요. 우리 대학생이 선곡해준 선곡해줬어요. 노래인데 네. 이 노래 평소에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 비너스 하니까 네. 떠오르는 곡이라 그래서. 네. 노래 참 특이하고 좋네요. 네.
정말 좋았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선사시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베네치아에 있는 우르비노의 비너스까지 봤는데요. 네.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이죠. 이 네. 그림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선사시대 최초의 미술품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 미술사의 흐름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목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훑어드리면 훨씬 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선사시대 우르릉쾅쾅 번쩍번쩍 네. 소떼가 몰려온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은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뭔가요?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그 문명. 그쵸. 문명의 발생지죠. 문명은 제가 문명이에요. 우리 어린이. 네, 그래서 문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흑판 위에 콕콕.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흑판 위에 콕콕? 흑판 위에 콕콕. 네, 흙으로 만든 판 위에 쐐기 문자 이렇게 글자를 예, 그렇죠. 그래서 흑판 위에 쐐기,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문자가 바로 쐐기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쐐기 문자가 흑판 위에 콕콕.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챕터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만 잘 봐도 어떤 걸지 좀 연상이 네. 되지 않나요? 그럼 고대 이집트로 가볼까요? 고대 이집트도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무슨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무슨 강을 중심으로? 나이가 그렇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모양이 글자처럼 정면성의 법칙이란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모양이 글자처럼? 무슨 얘기일까요? 모양이 글자. 어떤 모양이, 어떤 형태가 글자가 됐다. 뭘까요? 상형 문자. 그렇죠. 상형 문자. 그리고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정면성의 법칙? 뭐가 떠오르나요? 정면성의 법칙. 정면? 무슨 파라오 눈 눈이 까만 거.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파라오의 눈. 네, 이집트의 우리 왕을 파라오라 그랬죠. 우리 이머린이는 네. 뭐가 떠올라요? 정면성의 법칙하면. 정면성의 법칙이요? 네.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면이라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집트 미술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대학생이 얘기한 것은 파라오의 눈 까맣게 칠한 거 뭐 이런 게 생각난다고 하는데 피라미드. 피라미드 같은 네. 건축물도 떠오를 테고요. 네. 또 그림은 어떤가요? 그림. 그림은 이제 여기도 이제 벽화 네. 신전 속에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요? 신전 속의 그림이라던가, 네. 피라미드라던가, 그 왕의 무덤 같은 그런 뭐 피라미드와 같은 네. 왕의 무덤 같은 그런 벽화의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특히 뭐 동물도 많이 그려져 있지만 상형 문자도 많이 있지만 인체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인체들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인체의 모습들이. 그 벽화 안에요. 예, 인체가 예, 사람의 형상인데 네. 얼굴은 또 동물이고 예. 뭐 이게 기괴한데요. 그쵸. 네. 얼굴은 동물인데 앞모습을 하고 있나요? 옆모습을 하고 있나요? 다 얼굴은? 옆모습이에요. 예, 얼굴은 옆모습이에요. 근데 네. 눈은 눈은 또 저를 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있죠. 가슴은 그러네. 또 앞을 보고 있고. 앞을 보고 있죠. 네. 발은 한쪽 방면으로 가고 있나요? 양쪽으로 가고 있나요? 한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얼굴은 옆모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컵을 그릴 때, 우리 이머린이, 자, 여기 컵 하나 그려보세요. 여기 네. 컵이 있어요. 컵 어디를 그릴까요? 옆모습을 그리겠어요? 밑모습을 그리겠어요? 옆모습을 그리죠. 왜요? 그거 뭐 옆모습을 그려야지. 컵 같죠? 컵 같죠. 손잡이도 있고. 그렇죠. 네. 가장 인간다운 그 특징, 인간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그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모습만을 봉합해서 붙여놓은 모습이 바로 정면성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정면성의 법칙. 그런 말이군요. 네, 인체는 보면 얼굴은 옆모습, 눈은 앞으로 와야 되겠죠. 눈을 옆으로 하면 우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리기도 어렵고 네. 코가 좀 삐죽하게 튀어나와야 옆모습으로 그려야 이게 사람이구나, 동물이구나 네.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가슴도 앞으로 딱 정면으로 있어야 가장 인간다우죠. 다 발도 한쪽으로 가는 모습. 그래서 이 정면성의 법칙이 이 고대 이집트 미술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데요. 고대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대 그리스.
그리스 신전. 네. 그쵸. 로마 그리스 신전. 고대 그리스 신전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 텐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이게 로마 미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전 같은 우리 저번에 제가 덕수궁 가보라고 했잖아요. 덕수궁 거기에 석조전 네.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 거기 보면 그리스 신전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고대 그리스의 신전 안에서 신전의 모양에서 조각에서 이런 미술품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또 고대 그리스를 또 이어왔던 것이 바로 고대 로마가 되겠죠. 로마. 예. 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이런 미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것들을 많이 모방을 했지만 또 로마 특유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약간 동양식의 건축물로 발달을 한다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처럼 원형 경기장으로 네. 발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의 우리 잔인한 왕들의 행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들의.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도 평등할 수 있대. 이런 기독교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같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황제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너가 좋아해? 다른 것을 믿어? 그건 네. 안 돼서 처참하게 우리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고대 로마의 황제도 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해주자. 이러면서 시작됐던 게 중세 미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미술이 시작됐군요. 네, 그래서 중세 미술은 신을 향한 인간의 마음에서 교회를 짓고 꾸미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 미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을 위한 건데 신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이 교회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미술 양식 이런 것들을 중세 시대의 미술에서 또 만날 수가 있고. 그럼 중세 시대에는 고대 로마부터 이제 네. 르네상스 네. 가기 전에 네. 그 시대 중간 시대를 얘기해요. 중간 시대. 그래서 네. 이 중세 미들에이지라는 말 자체가 르네상스인들이 만든 네. 말인 거죠. 네. 르네상스가 자기네가 현대인이다. 난 근대야. 난 지금이야. 네. 그런데 저 신을 위해서 찾던 저런 그 중간에 끼인 시대야. 고대 그리스 로마와 이 중간에 끼어 있어. 그래서 그걸 중세라고 명명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된 거고요. 이제 그 르네상스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이건 다음 시간에. 네. 오늘 우리 조합원 희나님과 네. 함께한 국민라디오 특집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근데 이게 그림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쵸. 참 귀로만 예. 음성으로만 전하려니까 아쉬움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어린이로서 네. 표현을 잘한 것 같죠? 네, 우리 임 어린이가 네. 오늘 그림 이야기를 잘 해줘서 한결 우리 조합원들이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우리 미래 그림버그가 함께 네. 옆에서 톡톡 던져줘가지고 네. 재미있게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 미래 그림버그님 네. 다음 주도 출연해 주실 거죠?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2탄. 2탄은 현대까지 갈 수 있나요? 가보죠. 달려보죠. 네, 2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딱 2주 만에, 두 번 만에 우리 서양 미술사 네. 선사시대부터 현대 미술까지 이렇게 훑을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특집. 네. 최고의 기획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의 최고의 기획. 기획 잘했죠? 네. 네. 우리 임 PD님이 기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조합원 희나님과 함께한 그 귀로 듣는 서양 미술사 1부 1탄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바하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2악장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